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스토리텔링 대화법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야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배우고 또 공감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어쩌면 좀 단절된 시대에도 그 힘은 여전하죠. 이 책은 그런 평범한 경험들도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취자분께서 자신만의 경험을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로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용적인 도구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이게 뭐 일상적인 대화든 아니면 발표든 혹은 그냥 자신을 표현할 때든 분명히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기억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도구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라고 하셨죠. 스토리 골조. 맞습니다. 켄 애덤스가 제안한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틀만 딱 따라가면 어떤 경험이든 이야기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틀이 뭔가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옛날 옛적에 하고 배경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매일 이걸로 이제 반복되는 일상이나 어떤 패턴을 제시하는 거죠. 아, 평범한 일상이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던 어느 날 하고 그 패턴을 깨는 결정적인 사건이 딱 발생하는 겁니다. 아하, 바로 그 지점이군요. 네, 여기가 이제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이죠. 그 패턴이 깨지고 나면요? 그로 인해 이제 사건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요. 중요한 건 그냥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결과가 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죠. 인과관계. 네. 책에서 저자가 호텔 복도에 벌거벗고 서 있게 된 자신의 좀 황당한 경험을 예시로 들거든요. 네. 그게 아주 작은 계기가 어떻게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흥미롭네요. 그 다음 단계는요? 이어서 그러다 마침내 여기서 이제 절정이나 해결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날 이후 이걸 통해 변화된 새로운 상태나 어떤 깨달음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와, 정말 명료하네요. 이 6단계의 틀만 있으면 청취자분의 어떤 경험이든 이 골조에 맞춰보면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을 잡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특히 그러던 어느 날하고 그로 인해 부분이 그 사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요. 다음 도구는 좀 다른 맥락에서 온 것 같아요. 즉흥 연극에서 가져온 애드리브적 사고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맞아, 그리고 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아, 네. 그 맞아. 그리고 저도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를 막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때 아주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보통 피드백 받으면 좀 방어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약간 지적받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 책에서는 핵심을 동화라고 말해요. 합기도의 원리에 비유하는데요. 합기도요? 네. 상대방의 힘, 그러니까 피드백에 맞서 싸우거나 막 방어하는 대신에요. 그 의견을 일단 수용하고 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죠. 오, 힘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스토리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좀 비판적으로 들리는 의견 속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내서 맞아,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나는 이 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와, 그거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군요. 자, 그럼 구조를 잡고 또 피드백을 수용할 열린 마음까지 준비됐다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더 흥미롭게, 더 기억에 남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책에서 여러 요소를 제시하는데 저는 특히 두 가지가 딱 와닿았습니다. 바로 구체성하고 약점 또는 위기의 중요성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구체성은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아주 생생한 디테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 노먼은 훌륭한 스토리텔러였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요. 노먼이 옛날에 영화 세븐을 보고 와서는 야, 그거 진짜 어두컴컴하더라. 영화 끝나고 선글라스 낄 뻔했다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 구체적인 일화를 들려주는 식이죠. 아하,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런 디테일이 스토리의 신뢰성을 더하고 듣는 사람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만들죠.
듣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약점이나 위기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맞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만 막 늘어놓는 이야기는 솔직히 좀 재미없죠. 그렇죠. 듣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 즉 약점을 좀 솔직하게 보여주고 또 위기 상황, 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을 설정해야 듣는 사람이 공감하고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 네, 책에 나오는 그 페인트공 밀턴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단순히 일을 잘 마쳤다가 아니라 그가 병과 싸우면서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그게 위기죠. 네. 그 위기 속에서 까다로운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막 애쓰는 과정. 이게 약점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게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성공한 게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서 오히려 더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 골조, 그리고 성장을 위한 맞아, 그리고 피드백 수용법,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만드는 구체성과 약점 위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작은 도구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청취자분의 스토리텔링에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모든 건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전달하기 위한 것들이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당신의 그리고 매일, 즉 아주 평범하고 반복적인 어쩌면 사소한 일상 패턴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러던 어느 날 그 패턴이 깨진다면 거기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